예, 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회의 자장 맡은 특별자치도의회 강웅식 의원입니다. 한라일보가 주최한 2024 독도 제주 출항해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해녀의 아들로서 이제 어머님의 고된 어린 생활을 통해서 또 어머님의 자녀에 대한 그 교육력,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아들만큼은 대학까지 꼭 보내겠다라는 신념하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34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도의원으로서 이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 공직 생활 동안 해녀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닐 때 늘 해녀 계장입니다 라는 말을 했었고 또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해녀들의 가치와 또 해녀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일선에서 해녀협회 일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어촌계장님으로서 해녀로서 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제주 해녀의 삶의 질과 또 해녀와 해녀 문화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또 도청의 강승남 과장님, 여러분들 또 우리 해녀 문화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늘 교육을 가르치는 우리 강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제1주제 발표를 해주신 제1주제인 독도 출항 물질의 의미와 고찰을 발표해 주신 우리 김수희 독도대장 연구부장님과 제2주제인 독도 출항해녀 기억의 기록을 발표하신 강다혜 기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직 해녀이시면서 대전읍 동일리 어촌계장님과 지난달에 발족한 전국 해녀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신 김계숙 전국 해녀협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대단한 분이십니다. 현직 해녀이시면서 기덕일리 어촌계장님을 역임하시고 있고 18살의 나이에 독도의 출항 물질을 다녀오신 장영리 어촌계장님이세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 등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그리고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강하영 해녀문화교육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주 해녀의 지속적인 유지와 해녀 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해녀분들의 복지 그리고 소득 향상 등 전반에 걸쳐서 늘 동행하고 협력해 주시는 강승향 제주도청 해녀문화이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앞서 주제 발표에 처한 것과 실제 해녀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해녀님 먼저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계숙 전국 해녀협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강하영 김하영 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승현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한 걸로 하시고 이후에 프로에서 궁금한 사항 이렇게 질문받고 대답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영미 해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생한 그런 경험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해녀가 나갈 방향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기독교 연초계장 장영미입니다. 저는 친정에서 너무 못 살고 못 먹어가지고 10남매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난 자식이고요. 딸 6에 아들 4명인데 그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울릉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 간 계기는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언니가 이제 생계를 못 이어서 아들 어릴 때 3살, 5살짜리 데리고 울릉도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크면서 언니가 거기 가서 한 7, 8년 살고부터는 제 바로 위에 6번째 언니가 거기 가서 물질을 했고 제가 그 다음 한 3년 있다가 또 그 다음은 제가 가서 거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작업하다가 작업은 15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업하다가 보니까 둘째 언니가 아기들을 놓고 살리려니까 어려워서 그 독도를 많이가 살진 않았고 배 한 척 타고 한 2-3명 타고 가서 이제 미역만 한 배 이빨에 채워서 와서 또 이제 울릉도에 와서 이제 그거 널어서 나무를 제주도 미역같이 널지 않고 아주 두껍게 놉니다. 거기는 미역이 워낙 좋아서 두껍게 널어가지고 한 판당 되게 비쌌어요. 한 판이 하루에 1달이 거의 됐으니까 마름은 또 위에다 붙이고 위에다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독도를 많이 다니지 못했고 2번 갔다 왔는데 18살, 19살에 한 번씩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미역철이라는 게 계속 미역이 있는 게 아니고 철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완전히 끝납니다. 미역이. 처음 나올 때는 너무 부드럽다고 양이 안 나온다 해서 미역을 안 하고 또 너무 크면은 미역이 새했다 해서 많이 안 합니다. 딱 중간쯤 가서 한 3곳가에 4곳가에 울릉도 살면서 가서 이렇게 미역을 따갖고 와서 미역을 하룻밤 배에서 자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무태 내려서 육지에 독도에 내려서 잠 자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네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아까 뭐 저기 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가만히 갖고 가서 가만히 깔고 지금같이 뭐 상자도 없으니까 가만히 깔고 가만히 덮고 물 같은 거 떠서 배에서 싣고 가서 빨래도 하나도 안 하고 작업해서 와서 짠물도 목욕도 안 하고 그냥 짠물에 그냥 자고 해서 미역을 싣고 오고 소라를 잡아서 며칠 자서 배가 어느 많이 양이 차면 들어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계속 제가 하기를 거기 가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산 사람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 뭐 군인인지 뭐 수경인지 모르겠지만 살았답니다. 그 꼭대기에 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언니네가 가면은 작업을 잡지 않습니까? 미역하다가 문어도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전복도 나오면 그 군인들이 뭐 부식이 없으면 좀 달라 한답니다. 다 주면은 또 군인들은 또 그 아가씨들한테 와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지만 내 바로 우리 언니 같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 양식들 뭐 부식 야채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게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상주하면서 먹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 파도가 치면 작업 못하면 그 돌방구 밑에 가서 이제 불 같은 게 이제 파입에 가서 가만히 넣고 가만히 깔고 이렇게 작다고 하는 소리는 듣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갔다 왔습니다. 18살에 가서 배에서 하룻밤 자고 배가 이빨이 안 차니까 또 이튿날 오전 작업해서 오후에 들어왔고 또 그 이듬해에 가서 또 한 배 그런 식으로 해서 왔는 것 뿐이고요. 그 김공자 씨나 그 협재 제가 친정이 협재입니다. 협재다 보니 그 김공자 씨나 그 여기 명단에 아까 올랐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합니다. 우리 큰언니네 또래고 우리 큰언니가 지금 91살인데 우리 큰언니네 또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름은 다 압니다. 지금 뭐 3분의 1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고 협재고 내가 고향이 협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재단이 생겼다 뭐 협재 비석이 생겼다 이래도 아까 명단 봤지만 우리 언니는 두 분 언니 명단은 없습니다. 없고 뭐 조그마한 저희 뭐 개인적인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런 정도로 저는 독도를 다녔고 물령도는 11년을 거기 살았습니다. 제가 11년을 살다 보니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저기 물령도에서는 위에는 육지에는 많이 변경이 됐지만 물 밑에는 돌멩이 하나 달라진 거 없다. 그대로 있더라. 단 항구 만든 자리들만 조금 변했지 전혀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 지금 여기 앉아서도 남면 서면 북면으로 이렇게 돌면 동네 하나도 모르는 동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 11년을 살다 보니 물밑은 지금도 내려가면 어느 구멍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내가 막 옛날 우리 선배님들 같이 거기 가서 막 아까 부장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 가서 뭐 남자들하고 여자들 그뭐 의료수가 없겠다고 군인들하고 막 여자들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아차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아가씨들 있으면 연애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주도 분들은 물령도 가면 연애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도 바로 거기서 결혼했고요. 연애해서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겠죠. 지금 거기 8명 있는 사람 중에도 2명은 물령도 분입니다. 물령도 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뭐 아가씨 총각 처녀니까 그런 건 당연히 다만 옛날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들은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영미 회장님의 15살부터 지금 물질을 시작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출양을 해서 물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 그리고 또 육지부도 이제 울릉도라는 곳에 언니를 따라가서 같이 물질을 하면서 독도에 2번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가장 생생하게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해녀의 이제 추강 해녀의 역사 그리고 독도에서의 물질 생활을 할 때 장영미 해녀님의 생생한 증언이 아마 큰 자료가 되고 증언이 돼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해녀협회의 3대 해녀 회장님을 하시면서 또 금년도에 전국 해녀협회를 창립을 하시면서 초대 해녀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계숙 회장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슬코스역 금일여청계장 김계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어릴 때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먹을 것도 힘들고 입을 것도 힘들고 나 아니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 열어서 밖에 나가면 해수욕장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갔다 오면 놀 곳이라는 게 여름에는 바닷가에 뭐 겨울에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헤엄치고 친구들하고 헤엄치는 연습도 하고
순비여서 이제 뭐 돌 같은 거 주워오는 연습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해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해서 한 18살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육지 물질도 한 2해 2년 동안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희 부장님이 뭐 독도에서 뭐 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지금 그분들이 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고인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남는다는 게 수치스럽고 좀 해녀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런 거를 빨리 이제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건 그렇고 또 저는 이제 한 24살 때 동일로 시집 와가지고 물질 하면서 이제 살면서 농사도 농사만큼 대농이 있고 물질도 남한테 떨어지지 않고 매일 물질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기를 3남매 낳아서 키우고 이제는 3남매가 다 일찍으로 나가 서울서 다 거주하고 사는데 지금은 제 남편하고 나만 이제 동일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장 오래 하다 보니까 제주도 이제 해녀협회라는 직책을 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해녀협회장도 선출되었고 나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전 우리 해녀들한테 바치고 싶고요. 이번에 독도물질 시연회 갔을 때도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진짜 지금도 그 태극기 나오는 그 장면만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이런 연약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옛날 어른들이 와서 물질하고 돈 번답시고 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에 그래도 그 선배님들이 거기 가서 그 땅을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물질 시연에 가서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다 여기는 독도다 제주 해녀 화이팅하고 외치고 왔는데 진짜 갔다 온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좀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가서 우리 독도도 알리고 제주 해녀도 알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흔쾌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날 잡아서 독도를 울릉도는 안 가도 독도는 가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두바이하고 독도 하면 어느 곳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나는 두바이는 필요 없고 독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 해녀협회 만드는데도 각국에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만하면 웬만하게 다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지에 나가 보니까 너무 열악한 데가 너무 많아서 탈의장도 없는 데서 물질도 하고 또 고모도 제대로 보조를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돈을 내주면서 이제 고모도 해 입고 그것도 막 떼어가면서 입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자기네가 돈 아껴서 안 입는다 생각하지만은 작은 물건이라도 좀 제값 받아서 이제 팔 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전복을 이제 자연산 전복을 이제 캐내도 1kg에 뭐 5, 6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해녀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네들한테 좀 도움도 되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보다는 좀 생활이 나아질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에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고 오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그냥 나 서울이나 곳에는 살려고 돈 준다고 해도 안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왕 이렇게 전국 해녀협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제주도 해녀만이 아니고 전국 해녀들이 앞으로 생활이 좀 부유해지고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해녀 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제일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만은 독도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박한 여성으로 비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명예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독도방문이라든가 또 이렇게 특히 독도방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국 해녀들이 이제 연합회가 창립이 됐는데 전국 해녀들의 작업 환경이 너무나도 이렇게 열악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숨을 참여하면서 잡은 그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행정과 또 의회 또 국회가 또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김하영 해녀문화교육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해녀문화예술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예술인으로서 이 제주 해녀문화를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는 해녀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랜 시간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2017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해녀 문화에 관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2023년에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전시를 올린 제주 해녀 독도를 지켜내다 라는 전시를 통해서 연계되는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전시 내용들은 섹션을 나누어서 제주 해녀 독도에 가다, 제주 해녀 독도에 살다, 독도를 지키다, 제주 독도 해녀로 다시 만나다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초중고 레벨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도 물론 다르지만 요구 사항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은 늘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녀로부터 배우다라는 주제로 예전에 교육을 했었는데 해녀의 존양 정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을 하고 또 해녀들이 소멸 위기에 있다 보니 해녀들의 그 존재 자체가 유산임을 아이들한테 알리는 일 했었고요. 그리고 해녀들로부터 우리가 교훈받는 존양 정신, 그래서 버려지는 해녀 고무 옷으로도 수업 재료로 활용하고 등등 이 활동이 독도와의 수업에서 어떻게 연계되어서 이어가면서 해녀 전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면 수업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이들한테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줄 수 없어서 주제를 정하고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 독도 문제에 왔을 때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발제에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가운데서
독도 출향 해녀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하는 궁금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영역은 그 전시의 구술 영상이 전시가 같이 되기도 했고요. 살아계셨을 때의 그 생생한 음성을 통해서 제가 학습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에 저는 그 구술 영상의 자료를 토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이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니까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걸 절감을 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제가 많은 문헌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교육자로서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요. 참 제주 해녀에 대한 기록들은 아무리 문헌을 열심히 찾아도 기록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돼서 구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독도 출향 해녀에 관한 이야기는 출향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그 시기에 따라 살아계실 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구술 채집은 많이 되어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해녀가 가서 물질했던 것과 그때 당시에 아이를 데리고 갔던 엄마들의 물질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그때의 아이가 갔었던 이야기, 아이가 왜 함께 갔었던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독도의 생태, 독도의 지질에 관한 질문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사자 강치에 대한 이야기, 한일 관계의 역사 이야기, 아이들의 질문의 다양성을 다 답해주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저도 계속 여쭙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독도에 살았던 해녀들의 구술 영상을 많이 도움을 받지만 전시 자체의 섹션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해녀가 해녀 정신을 가지고 뚜렷하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 해녀 정신, 해녀의 정신을 어떻게 교육 과정에다가 잘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독도의 신의적 지배를 또 어떻게 해녀의 정신과 같이 잘 연결해서 교육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모호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 해녀들의 그 강인한 생명력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로서의 힘, 강력한 그 힘 뿐만 아니라 해녀들에게 있는 그 사랑은 제가 다시 재주목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해녀들의 사랑은 나라 사랑뿐만 아니라 지역 사랑이 너무나 두터워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주체로서 살아가는 내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정신이 그 독도와의 맥락에서 연결하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저는 이런 결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얻은 결론인데요. 그 해녀가 영토 주권자로서 독도라는 이 영토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독도라는 영토 수호를 한 주역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본 내용입니다만은 라카이 코리아에서도 해녀가 독도에서의 활동을 한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독도를 지킨 숨은 주역 제주 해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알리고 있던데요. 이제 여기서 숨은이라는 이 단어를 좀 빼고 싶습니다. 저는 주체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자국민으로서 그리고 어민으로서 활동했던 그 독도의 영토 수호는 제주 해녀도 주역으로서 그 일을 했다. 주체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수업 마지막 멘트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또한 애국심이 굉장히 불타서요. 질문 자체에서부터
이 영토 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은 정치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이 교과 과목에서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어떠한 문제 앞에 맞닥뜨리더라도 그 독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의 힘은 알고 있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의 폭이 더 넓어진다면 더욱 좋겠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국심, 그 자부심이 이 다음에 글로벌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서 확장해서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업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보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에게 질문한 내용 제가 잠시 요약을 해왔는데요.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독도에서 물질을 할 때에 독도 출향 해녀들은 불턱에서 생활을 하셨나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불턱 대신 물골의 이야기. 사람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산다라는,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산다라는 전제하에 또 물골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해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1930년대에 일본 회사는 왜 제주 해녀와 독도 물질을 계약했나요?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저는 이론적으로만 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주 해녀의 물질 실력이 일본 해녀보다 실력이 좋았다라는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밖에 지금 할 수 없지만 그 한반도에 진출했던 일본 해녀들도 사실은 물질을 했지요. 그래서 그 해녀들의 그 아마라고 하는 일본 해녀들의 물질 실력과 또 제주 해녀의 물질 실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조업 시간 또한 월등히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해방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왜 1953년부터 독도에 가서 물질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장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독도 주민들이 물골에 가서 물을 길어 오나요? 라고 질문, 초등학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랬을 때 2007년도에 접어들어서 해수 담수화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고, 이런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교육의 방향성을 조금씩은 바꿀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독도의 지질에 대해서 왜 단층지대가 저렇게 많이 보여요? 굉장히 단순한 사진에서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영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시를 통한 자료로 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이 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지켜온 출향 해녀들이 그 역사적 역할, 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독도 수호의 그 상징성 또한 독도 출향 해녀들, 그 해녀들을 교육적으로 또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서 독도 해녀, 출향 해녀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첫 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라 일보에서 지금 애니메이션도 준비해서 수업 전반에 상영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좀 더 듣는다면 더 나은 또 교육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준비해야 될 교육 자료는 많다라는 것이어서 그 준비하는 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녀 정신의 핵심 가치를 아이들한테 전하는데요. 해녀들의 협력하는 공동체, 인내, 그 강인함이 독도의 거친 바다에서는 강인한 해녀들 많이 물질할 수 있었던 환경, 그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은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물에 대한 사랑. 아이들은 이 동물 생태계 중에서 독도 강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어합니다. 멸종이라는 세계 자연연맹이 말하는 그 멸종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탄식을 지릅니다. 그래서 멸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는 다시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학생들은 갈라파고스 이야기와 캘리포니아 이야기를 강치의 기본적인 이야기로 이미 알고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는 1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심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이라고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의 수업에서 좀 더 동아리 수업으로 깊어지는 그 심화 교육 과정은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대답도 다르지만 함께 탐구해야 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 해녀가 독도로 출항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탐구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해녀문화교육 강사님께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해녀문화를 교육시킬 때의 그 어려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해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해녀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녀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 어떤 해녀업의 경험담이라든가 독도에서의 그 해녀문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져서 우리 장영미 해녀님을 비롯한 많은 해녀분들이 같이 교육 강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독도에 대한 출항해녀의 체계적인 교육 자료 아직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해녀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녀문화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녀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독도의 숨은 쥐역이 아닌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교육할 동시에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그래도 해녀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승현 과장님께서 해녀 정책에 대한 사례, 해녀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양입니다. 먼저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원동력, 제주 해녀정신 전승 방안이라는 뜻깊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라일보사 김한욱 대표이사님과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양홍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미나 주제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독도재단의 김수희 교육연구부장님, 그리고 한라일보사의 강다혜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 독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뭉클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인한 제주 여성의 상징이자 또 바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독도와 제주 해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희 우리 부장님의 발제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주 해녀들은 일제 강점기 때 최초로 일본 어민에 고용되어 독도에서 물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1950년대 이후에는 독도 우용 수비대와 울릉도 어민들의 요청으로 독도에 거주하며 미역과 전복 채취 등 활발한 조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용 수비대와 독도 경비대의 경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운반 그리고 식수 보급, 식량 조달 등을 도왔고요. 또 시설물 건립에 참여하는 등 독도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제주 해녀는 독도 어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출량 물질을 이어가면서도 단순한 생계 활동을 넘어서 독도의 어업권과 영유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섰던 주역이었습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와 함께 독도를 지켜낸 제주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과 헌신은 오늘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독도 수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 해녀의 독도 수호 정신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 해녀의 독도 출양 역사와 독도 수호 정신을 그리고 알려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독도 그 출량 해녀와 관련된 조사 연구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최초로 우리 그 해녀 박물관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그 해녀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해녀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독도에서 물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독도 출양 해녀 10분을 찾아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으로 기록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조사했던 그 해녀분들 중에 10분 중에 8분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겨우 2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채집이라든지 이런 기록에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 제주 해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4분과 독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김신열 해녀를 만나서 생애사와 사진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 7월에 해녀박물관에서 제주 해녀 독도에 가다라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녀 일대기 기록 사업을 지난해 2003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해녀분들이 고령화되면서 해녀분들의 삶의 흔적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해녀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해양 문화사를 좀 조명해 나가고자 추진을 했고요. 독도 출양 해녀 11분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아까 우리 김하영 작가님 말씀하신 그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독도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11분 중에는 1930년대생이 5명 있었고요. 1940년대생이 9명, 50년대생이 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도 출양해녀 기록물 수집 및 디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이제 우리 한라이보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그 강다희 기자님께서 이제 아까 발표를 해주셨던 그 이제 고대로 부장님과 함께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취재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해서 독도 출양 해녀
기억의 기록이라는 기획 기사를 10회에 걸쳐서 이제 한라일보에 연재가 되었고요.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독도와 제주 해녀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제주와 경상북도 간의 협력 사업입니다. 2022년도 8월에 우리 제주도와 경상북도 간 해양인문 교류 및 섬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2021년 8월 18일에 오영훈 지사님과 독도 출향해녀 4분을 포함한 제주해녀 34분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 수호에 앞장선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과 독도박물관이 협업으로 제주 해녀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향 물질 기록을 다룬 제주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라는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현재는 독도박물관에서 12월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9월 5일에 개최된 제주해녀 독도 물질시연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 역시 과거 독도 수호에 앞장선 제주 해녀들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획되었고요. 우리 장영미 우리 부회장님을 비롯한 독도 출향해녀 2분과 제주해녀 7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제 관계공무원 5명이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독도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산청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1시간 정도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1시간에 물질하고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이제 빡빡한 그런 일정이어서 이제 우리가 독도 들어갈 때 이제 울릉군의 행정서를 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과 좀 협의를 해서 시간을 좀 연장해서 2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었고요. 짧은 2시간 동안 우리 제주 해녀들은 과거에 물질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오가면서 물질 시연을 펼쳤고요. 독도 바다에 이제 태극기를 활짝 펴서 우리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제주 해녀들의 독도 방문 역사상 물질 시연으로는 최초의 행사입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우리 지역 및 중앙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활동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록한 제주해녀 독도를 지켜내다 전시가 10월 10일까지 도청 일청사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전시는 우리 현재 독도 바다의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 시연에 참여했던 우리 해녀분들의 소감 등을 또 인터뷰 영상으로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회 되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제 다양한 독도 관련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로 인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제주 해녀들의 독도 출량 물질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그리고 사진, 생생한 증언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독도 수호에 앞장섰던 제주 해녀들의 업적이 널리 조명받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제주 해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업적을 널리 알리고 또 이 정시를 계승하기 위해서 독도 물질 기록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김수희 부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 해녀의 또 여성으로서의 명예 회복, 인권 회복에도 이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김계수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독도 갔던 참가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지사님께서 오늘 오찬 간담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도 지사님께서는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좀 개최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 해녀가 독도에 들어가는 거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이제 행사를 할 때는 이번에는 사실 우리 독도에 들어갔지만 해산물을 채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산물 채취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갈 때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서 해산물도 채취하고 또 해산물 채취한 해산물을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우리 제주 해녀가 준비한 독도 해녀 발상 이런 그런 기획을 좀 하라는 그런 또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그런 사항들을 잘 이제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제주 해녀가 독도 수호에 이제 앞장섰던 그런 업적들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님께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해녀들의 독도에서의 물질 실제 시연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독도 물질 시연을 통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중앙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의 실효적 지대의 해녀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토론회에 오기 전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님과 이제 패션기업 아카이 코리아가 제작한 이제 독도의 이름 없는 영웅 제주 해녀를 제목으로 이렇게 3분 45초 분량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제 해녀 정책팀장을 하면서 우리 고대로 편집부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제주 해녀에 대한 출항해녀에 대한 발자취를 이렇게 조사하고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사실 제가 해녀 팀장할 때는 이 독도에 대한 해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강승남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대로 편집국장님 그리고 김수희 박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발굴하고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해녀의 아들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라도 아까 김수희 박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독도에 이름 없는 영웅 제주 위의 해녀 한 분 한 분을 저는 이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수희 박사님께서 좋은 자료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한라일보에서 이제 많은 또 준비 자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제는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는 이제 33분의 이제 한림 협재 비석에 새겨진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세화나 부자나 다른 지역에서도 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독도의 출항 해녀로서의 활동을 하셨던 그런 해녀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발굴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전부 그에 맞는 우리가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도 해녀의 역사적 평가를 이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대를 한 담당의 독도 우용 수방대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해녀가 같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나 또 발표를 통해서나 사실 국회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세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좀 인식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